그래서 이런 경우 흰색 판을 별도로 만들거나 흰색 판 레이어를 만들어서 전달이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디자이너님의 작업에서는 흰색 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안폭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패키지 디자인 최종 파일 점검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선정되신 3분 모두 점검 영상이 완료돼서 전달되었고요. 오늘은 파일 점검 2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종 파일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파일 중에서 JPG로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자, 최종 인쇄용 일러스트 AI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열렸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텍스트가 전혀 아웃라인 따기가 작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전부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겠지만 최종 인쇄용 파일을 인쇄 제작 업체에 넘길 때 텍스트 아웃라인 따기 작업을 안 해서 보내면 지금 제가 열어보는 것처럼 인쇄 업체에서는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인쇄 작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최종 인쇄용 파일을 넘길 때는 무조건 살아있는 텍스트 없이 모든 텍스트는 아웃라인 따기 작업을 해서 도형화 시켜서 보내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수 있는 상태는 최종 파일이 이 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일단은 점검을 해 볼게요. 어차피 JPG 파일도 같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같이 감안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사용하신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베타 컬러를 먼저 보게 되면 컬러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컬러를 사용하셨다는 거, CMYK 중에서 2.31, 3.52, 32.42 이런 식으로 컬러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화면상에서 그냥 컬러 값을 잡으셨다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결과가 인쇄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컬러 지정을 하실 때 이렇게 화면상에서 컬러 지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CMYK 컬러 인쇄북을 보시고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값을 지정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상에서 만들어진 컬러는 절대 인쇄에서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처와 문제가 되고 인쇄에서도 문제가 되고 0.31, 0.52, 0.42 이런 컬러 값은 인쇄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쇄 제작을 결과물로 하는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컬러 값을 사용하는 디자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텍스트 값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지럽게 컬러 값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CMYK 개념이 지금 전혀 없으시다라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CMYK 개념에 대한 공부랑 연습부터 해보시는 게 우선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개념이 안 서 있으시기 때문에 주 사용 색상, 보조 색상이라고 이렇게 컬러 값을 주셨는데요. 이런 지금 컬러 값, 이 컬러 값은 인쇄 제작에서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인쇄 제작은 그냥 지정한 색깔대로 인쇄 색깔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MYK 인쇄 컬러북을 직접 보시고 컬러 지정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신 것 같고요. 컬러가 많이 겹쳐질수록 당연히 색감도 탁해지고요. 그 다음에 인쇄 핀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JPG 파일에서 보면 이 정도 컬러감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 정도 컬러감은 CMYK 북을 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4가지 컬러까지 가지 않아도 3가지 컬러까지만 중복을 시켜도 뽑아낼 수 있는 컬러예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CMYK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체크해 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개념이 생기질 않으면 디자인 파일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꼭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또 컬러에서 한 가지 지정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베다 컬러가 있는 경우에는 CMYK에서 색깔을 뽑아내기보다는 팬톤 별색을 별도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유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베다 컬러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도로 더블 시켜서 탁한 색깔을 뽑는 것보다 팬톤 별색 한 가지 색깔로 베다 색깔만은 지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예쁜 색깔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예를 보여드리면 자, 이 파일이 지금 디자이너님이 작업한 파우치랑 비슷한 느낌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베다 컬러, 이것도 CMYK에서 물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색깔은. 그런데 일부러 좀 더 선명하고 예쁜 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 팬톤 컬러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 효과공과 제작 공정으로 들어갔을 경우로 파일 판단을 해볼게요. 우선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칼선 도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나눠주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인쇄 업체에서 칼선 도면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빠질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 작업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인쇄 정보, 후가공 정보 함께 적고 칼선 도면이 함께 있는 레이어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판만 담긴 레이어로 별도로 나눠주는 게 훨씬 유리하고 사고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작업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쇄 정보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시 파일처럼 인쇄를 넘기실 때는 그 인쇄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 작업도 일러스트 때문에 CMYK 원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CMYK 그리고 자 이렇게 파우치인 경우에는 흰색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쇄를 올리기 위해서 흰색을 먼저 인쇄하고 그 위에 컬러 인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우치인 경우에도 백색 빼다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백색 빼다 들어가고 CMYK 인쇄 일러스트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빼다 컬러는 펜톤 컬러를 하나 추가해서 자 그러면 총 인쇄 몇 도가 되겠어요? 총 6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아닌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에도 유색 종이, 금지, 은지, 크라프트지 이런 식으로 흰색 종이가 아니거나 이렇게 파우치인 경우에는 백색은 무조건 인쇄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부러 백색을 인쇄하지 않는 경우도 디자인에 따라 있는데 그 경우까지는 아직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디자인을 기본으로 본다면 컬러 인쇄가 올라가기 위해 배경에는 백색이 깔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반투명 영역이 있으시죠? 반투명 영역이라는 거는 이 파우치 자체가 반투명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투명지 부분에는 흰색 인쇄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안 되겠죠. 여기까지 흰색 인쇄가 들어가 버리면 반투명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안에 내용물도 안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흰색판을 별도로 만들거나 흰색판 레이어를 만들어서 전달이 되어줘야 돼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파우치인데 지금 이 부분, 입부분 있잖아요. 요 입부분이 투명인 부분으로 만들어진 파우치예요. 그래서 흰색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디자인에서는 흰색판이 어느 부분이 될까요? 당연히 이 투명창을 뺀 부분을 흰색판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쇄판 외에 백색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명창으로 할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흰색판이 들어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흰색판을 정확히 만들어서 보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디자이너님의 작업에서는 흰색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투명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흰색판을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러스트 부분들도 일러스트가 인쇄가 되어야 되니까 흰색판이 깔려야겠죠. 자, 이게 흰색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만 흰색판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해하시겠죠? 파우치 작업에서는 이런 흰색판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칼선 도면을 봐서는 실링 부분이 3면으로 어느 부분까지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실링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으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재단 또는 실링 여분을 위해서 이렇게 3mm 내지는 5mm 정도의 재단 여분을 빼줘야 하고요. 추후에 작업하실 때는 실링 부분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 칼선 도면을 요청해서 그 칼선 도면에 정확히 앉히시되 실링 부분의 안쪽으로 당연히 내용은 앉혀져야 되고 그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재단 여분을 빼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저 재단 여분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칼선 도면이랑 같이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선 도면은 레이어를 분명히 구분해 주시거나 아니면 칼선 도면 자체를 그룹화 시켜서 하나로 선택이 되게끔 되어줘야 되는데 이 인쇄 면하고 칼선 도면을 테두리로 주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작업입니다. 칼선 도면하고 인쇄면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쇄에도 이 테두리가 나와져 버려요. 그럼 인쇄 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인쇄를 넘기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 정보를 꼭 같이 넘겨야 되는데요. 지금 디자이너님 작업에 보시면 인쇄만 나와 있을 뿐 후가공에 대한 것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무의미한 컬러 지정값만 있고 이 파우치를 후가공에 유광 코팅을 하실지 무광 코팅을 하실지 아니면 전체 무광에 부분 유광을 넣으실지 이런 후가공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컬러는 몇 도를 사용하였고 후가공은 전체 무광에 부분 유광을 넣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분 유광판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주셔야 인쇄 업체에서 당연히 제작이 들어가지게 되고 제작에 이상도 생기지가 않고 불필요한 소통도 줄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넘겨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우선 디자이너님은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CMYK 인쇄값에 대한 연습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우선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복잡한 인쇄값을 주지 않으시고 컬러 인쇄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공부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에서 잠깐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가독성이에요. 그리고 식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돋보이게 하고 맛있어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에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글자들,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더 좋겠는데 우선 디자이너님은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CMYK 공부하시고 많이 적용해 보시고 분명히 CMYK 컬러 북을 기본으로 컬러 값을 지정하고 연습하시는 거 그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파일 점검은 여기까지이고요. 세 번째 패키지 디자인 파일 점검 사례도 곧 이어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